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의 개촌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남편쟁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기분이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부동산 전문가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요즘에 시골집을 찾으러 좀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부동산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이유는 금리 때문이죠. 그 올해도 보면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개월 사이에 금리를 2번 더 올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집을 사실 때 대출을 많이 끼고 이제 집을 장만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버티다가 이제 못 버티면은 이제 그게 매물로 나오겠죠. 급매물로 나오거나 뭐 경매로 나오거나 할 텐데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요 정도는 좀 예측이 가능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럴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분이 그거 말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냐 그러면 요즘에 도시에 있는 집값들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집값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 그중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골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이런 쪽으로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집값처럼 시골 집값들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요. 제가 한 6, 7년 전에 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골집을 5천만 원 이상 주고 사면 바보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5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골집이 거의 없죠. 그죠?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6, 7년 전만 하더라도 5천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특히 이 광역시들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5천만 원 이하는 거의 이제 찾기가 힘들죠. 왜냐 그러면 뭐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귀촌을 하실 때 보면 뭐 양평이라던가 뭐 이 주변 지역으로 가평, 뭐 포천 뭐 이런 데로 이제 귀촌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 외에 대도시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귀촌을 하시려면 그 주변 지역으로 간단 말이죠. 이 옥천 같은 경우도 그 대전 분들이 귀촌을 많이 하세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겠지만 주로 대전 분들이 많이 귀촌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집값이 그렇게 시골 집값이라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 외의 지역들, 대도시랑 좀 먼데, 좀 생활하기 좀 불편한데, 요런 데들이 이제 집값이 좀 저렴한 편이죠. 구독자분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제가 옥천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옥천에 자기도 귀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옛날 집값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들 만나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3,500만 원짜리 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이런 집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2,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대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짜리 시골집들이 나오긴 하지만 2, 3년에 한 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좀 드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이 옥천으로 이사 온 게 3년째인데 제가 이사 오자마자 이 옥천 주변으로 시골집들이 나오는지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3천만 원대 집을 딱 두 채 봤어요. 그 이하짜리 집은 거의 없었고 두 채 본 게 다예요. 3,500만 원짜리 두 채. 그렇게 좀 드물어요. 요거는 제가 귀촌을 해서 이제 느낀 건데 3천만 원대 집이 나왔다 쳐요. 괜찮은 집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을 주민들이 사죠. 그게 부동산에 나오질 않아요. 부동산에 나오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한테 싸게 팔기 싫어서 부동산에 나오는 거예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집을 어떻게 매매할지 몰라서 부동산에 그냥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골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시골집을 이제 팔라고 내놓으시는 걸 보면은 이제 동네에서 좀 힘 좀 쓰시는 분 있잖아요. 좀 능력이 있는 분,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동네 이장님한테 의뢰를 해요. 뭐 노인 회장님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만약에 괜찮은 집이 그분들한테 의뢰가 가면은 그분들이 또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동네 분들이 대부분 사요. 저도 이 옥천 주변으로 특히 제가 사는 곳 주변으로 시골집을 알아보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저만 찾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골집을 찾고 있어요. 이 동네 분들도 그렇고 이 동네 외에 뭐 읍에 가니까 읍에 있는 분들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시골 집값이 많이 이제 비싸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분 한정돼 있고 살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좀 집값을 비싸게 올려도 사죠.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자연스레 이제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시골에 빈집도 엄청나게 많다는데 남아 돈다는데 무슨 소리냐. 뭐 물건이 없고 왜 가격이 올라가냐. 빈집 많다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와서 시골 빈집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비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자손들이 이제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 집을 잘 팔라고 하질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넘겨준 재산이에요. 그거를 이제 함부로 팔라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상속받은 집을 팔게 되면 내 고향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이제 그거 말고도 시골 빈집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집들은 진짜 비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집을 고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집을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어 있는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이제 논밭이거나 그러면 해마다 시골 땅들 이렇게 보면 논밭 보면은 송토라는 거래요. 흙을 사다가 땅에다 이제 버버려요. 그러면 원래 비어있던 집 있잖아요. 그 집하고 원래 이제 뭐 평평했는지 아니면 그 집이 밭보다 조금 높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밭에다가 이제 송토를 하니까 흙을 갖다가 이제 차로 갖다가 사서 밭에다 부어버리면은 어느 순간 이 지대가 역전되더라고요. 이 밭보다 그 집터가 낮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집을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밖에도 뭐 맹지이거나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아예 남의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또 조망이 아예 없어요. 그냥 집들로 가려져 가지고 집들로 가려져 가지고 조망도 없고 맹지는 아니지만 진입로가 되게 협소하다던가 그 요즘에 차 없는 집 없잖아요. 차가 좀 마당까지는 좀 들어가 줘야 그 시골은 사는 그런 맛이 있는데 차를 마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걸어서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집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집들도 되게 많고 땅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집들이 많아요. 쓸만한 집들은 이미 벌써 나갔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집들은 몇 번씩 또 거래가 돼요. 사고 팔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고 팔고 내가 조금 더 고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골집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거 말고도 요번에 좀 씁쓸한 얘기인데 이제 바로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저는 이 채널이 귀촌 유튜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유튜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하여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락을 받는데 3억 5천짜리 집을 좀 팔아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못 팔아준다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주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래요. 3억 5천이.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할 때 3억 5천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억 5천 이하로 내놓지 마라 라고 한 그 부동산 업체 사장님이 이제 큰일 날 소리 한 거거든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청 단속하고 있어요. 그거 벌금 그 수천만 원짜리거든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는데 진짜 더 잘못되면은 공인중개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분한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 말을 한 부동산 업체 사장님 잘못하면은 벌금 수천만 원 맞고 거기서 더 잘못되면은 그 부동산 면허 그 공인중개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거 말고도 얼마 전에 제가 시골집을 보러 갔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 그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그 시골집을 보러 갔거든요. 보러 갔는데 그 집주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그 집 말고 다른 집도 또 매매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 집 얘기를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집은 1억 5천에 파시려고 한대요. 집주인분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하시는 말이 그 집을 얼마에 올려서 팔든 내 손에 1억 5천만 쥐어 달래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1억 6천에 팔아가지고 1억 1천만 원 깎아주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집주인이 의뢰한 가격과 부동산 업체 사장님이 올린 가격이 다를 경우 이 경우도 벌금인데 하여간에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거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표시 광고법에 대해서 그런 벌금이나 뭐 이런 걸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 근데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으신 부동산 사장님들 많아요. 최근에도 만나 뵌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양심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의뢰받은 시골집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도시 사람들이 귀촌한다 그러면 좀 한가롭게 좀 떨어져 있고 주변에 좀 간섭이 없는 요런 집을 원하지 않냐.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은 뭐 4,500만 원짜리, 뭐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런 집은 아니다. 아니라서 좀 권해드리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분도 계세요. 진짜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미리 좀 부탁을 드렸어요. 아, 괜찮은지 나오면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달라고. 그러면 바로 그날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도 입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요약을 해보자면 시골 집값이 요즘은 좀 비싼 시기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처럼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시골 집값도 혹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그렇다고 그때까지 뭐 시골집을 찾고 뭐 이런 거를 미루지 마시고 시골집 찾는 거는 계속 찾되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느긋하게 귀촌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예,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